자, 마스다 오늘도 시장 대응 전략, 다양한 의견들을 좀 구가해 봐야 되니까요. 또 들어볼까요?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타이틀은 나가는데 중첩되는 악재, 악재가 쌓인다는 표현이죠. 악재와 호재는 사실 어찌 보면은 종이장 한 장 차이이기도 하고 손바닥 같기도 하고 뒤집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많이 쌓이고 있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간 보듯이 하면은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쌓여가지고 주가가 계속 흐르는데 이거를 다시 반등시키려면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물리학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가다가 멈춰가지고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가 다 뺄 대로 빼고 올리려고 하면은 더 많은 호재거리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올라가고 그 사람들의 심리 부분을 해소시키고 다시 이제 제대로 되나 보다라는 이 심리 전환까지는 상당한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어제도 이제 기재부 업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장관 발언 두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거예요? 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명확하게 좀 말해줘야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다 아니면은 어떤 타임코드라든지 이런 딱딱딱 언제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계속 간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악재죠. 일각에서는 사실 말을 너무 가벼이 하는 것도 경계 대상이죠. 그러면 이쪽 얘기와 저쪽 얘기가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면은 더 혼선이 빚어지니까 말에 이제 창구에 어떤 소통의 단일 창구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해외 금융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들을 보면 좀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미국도 가벼이 돼가지고 어제 트럼프 미국도 대통령 계속 말 바꾸죠. 미국도 계속 말 바꾸는데 그래도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쪽을 바라보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는 주가 부양에 의지가 있다. 늘 관심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딱 해서 다시 또 말 바꿀 거야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다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도 가고 있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버티고 있는 건데 한국 시장은 그거에 정확하게 안 일어나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 이쪽 저쪽 여러 군들의 이렇게 의견들이 통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언제까지 통합하냐고요. 명확하게 언제까지 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명확성 이런 부분들이 좀 해야 되고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한 방에 빼고 다시 가든지 이렇게 가야죠. 신중을 기하면서 숙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가 나왔고 어제는 이제 다 죽어요. 그러다가 PBR 10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죠. 코스피 3000의 PER이 10배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순간적으로 그걸 착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멘트 하다 보면은 늘 실수하고 그래서 저희도 항상 말할 때 퍼라는 개념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PBR이냐 PER이냐 우리끼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거는 잘못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봤을 때 너무 좀 가볍게 얘기한 거 아니냐. 아니면 헷갈리시면 정확하게 뭔지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분이 그냥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 이거는 외국에서 바라볼 때도 좀 저 사람은 그것도 몰라?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언론에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데 모르겠어요. 시점이 좀 공교롭게 안 좋았다 정도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또 조금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줬겠죠? 이게 이제 이것도 보게 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들먹이는데 현 시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보다 폴란드가 더 될 수도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대만도 지금 더 한국보다 더 위험한 상황인데 주가는 잘 가요. 네. 예. 이게 뭐냐? 한국의 그 정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 글로벌 IB 투자자들에 대한 이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되고, 그 전까지는 뭐 정책의 일관성이 있다 좋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잘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제 뭐냐 주가 부양하겠다고 하면서 주가 부양에 반대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뭐 이쪽에 대해서 세금 많이 물리겠다, 뭐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을 내린다? 뭐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러면은 형평성에 맞게 뭐 한다? 이런 말로만 포장하고 있지 형평성에 맞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서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개념이기도 하고 저는 현재 뭐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건데 이 발생해서 지금 계속 이제 물가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예전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30년 전에 먹었던 물가라든지 우리가 썼던 물가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월등히 한 배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줘야죠. 그걸 언제까지 계속 그 부분 묶여 있나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나 시장의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네. 어제 고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다 동시에 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뭐 한두 가지는 아니죠. 사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정학적 부분에 대한 거는 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국방력의 차이도 엄연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건 정부가 풀어가야 될 숙제고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일관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국 입장에서도 일관성과 신뢰성, 무게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가져가다 보니 혼선이 자꾸 빚어지는 것 같긴 해요. 잘 잡아가겠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뭐 우리가 반정부 시위할 수 있는 것 잘 잡아가겠어요. 잡아가야죠.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서든 아니면 이제 여러 이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고 그거에 대해서 워낙 많이 내가지고 이제 목도 아프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AI 버블론이 느닷없이 또 미국에서 샘 알트만 오픈 AI의 이 CEO죠. 버블론?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일단은 최근 들어서 미국장이 연일 계속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주가 가치에 비해서 많이 고평가됐다라는 개념으로 좀 당장의 수익성과 밸류에이션 주가를 측정해 봤을 때 주가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게 몇십 배, 뭐 아니면 뭐 몇백 배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높은 부분이 아닌가, 이거를 좀 지정했던 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AI에 대해서 AI 버블이라고 말하지만 AI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 AI의 활용도라든지 쓰임새, 그다음에 지금 사용량의 증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투자를 해야 돼요. 서버 증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 기사를 검색하고 텍스트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한 가지만 검색을 하고 그거의 키워드 값을 갖고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AI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론을 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서버의 사용량이 그다음에 그 서버들이 움직이는 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이 똑같은 뭐 1억 명이라고 했을 때 기존 체계로 가게 되면은 버벅거려요. 그러면은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설을 해서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져도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캐파 증설이 되어야겠죠.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게 검색하고 질문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네이버도 지식 검색 같은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AI 챗 GPT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이 계속 지식이 쌓이고 하면은 그 데이터들 또 저장하고 이거를 갖다가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그냥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이거는 폐기하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버의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증설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뭐 이걸 AI 열풍을 가지고 다
2000년도에 이제 닷컴 버블 네. 가 좀 비교를 하던 경우도 있던데 차이가 있을까?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윈도우라는 체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지 않습니까? 네. 이 윈도우 체계 부분이 그 체계가 잡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퍼스널 컴퓨터의 대중성,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이 시작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빠른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그 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가 일어났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뤄왔던 부분들인데 기존의 단순한 이 문자라든지 1차, 2차원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이제 AI라는 거, 인공지능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차원의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거기에 많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닷컴 버블 시절에 그 초기에 이거는 될 거다 하면서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많이 취사 선택돼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안정적인 기업들이 발생하지만 지금 AI 쪽으로 가는 이쪽에 대해서는 어느 한 업체가 1등하고 있는 게 없어요. 과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이제 그거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가 일어나고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그 중에 이제 도태되는 기업과 승리하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네.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더 방한합니다. 네. 지금 아마 전용기로 한국에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일 21일 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아마 뭐 연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에 또 뭐 프로그램 유퀴즈 예,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저희 출시텐에도 아마 뭐 오시면 아마도, 좋겠지만 아직 섭외는 안 된 것 같고 뭐 섭외가 되면 오시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자 이게 물어보는 이유는 네. 이제 AI라는 네. 개념으로는 뭐 거품론도 있고 버블론도 있지만 그래도 진행되는 대세를 어찌 역행하겠어요. 이 빌 게이츠 회장이 뭐 심심해서 오시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분명히 여기 뭐 의도가 있을 텐데 의도가 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보고 있는데 빌 게이츠 회장 유퀴즈 출연하려고 그러는 그거는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그 우리 이 신화를 이뤘던 부분이고 IT 네.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이뤘던 부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나서 MGO 사업이라든지 최근에는 MGO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환원을 자산의 사회사업. 환원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한국의 백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백신? 어떤 백신? 예전에 코로나? 말라리아 백신이라든지 말라리아. 예, 이런 부분들 인류 보건에 관심이 많죠. 예. 특히 이제 AI와 이 바이오와의 그 접점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특출난 그 특이성을 좀 본 거는 갖고 매력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시장이 막 뭐 지금 난리죠. 뭐 네, 밀리고 맞습니다. 조정받고 뭐 원전 이슈에다가 뭐 앞에 뭐 다 다루긴 했지만 근데 내일 되면 또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갑자기 또 빌 게이츠 회장의 중계가 나오고 이러면은 또 뭐 관련된 또 이슈 거기에 AI 바이오에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빌 게이츠 회장님 자체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AI 쪽에 대해서 오픈 AI 쪽에도 투자를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인류가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에 대한 것들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한국의 또 강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맞춰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AI 바이오 그러면 국내에는 뭐 루닛, 뷰노 뭐 이런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루닛이라든지 뷰노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깔아놓은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위별로 틀리겠지만 폐 쪽이라든지 이런 쪽 그런 거는 코어라인 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많이 시장에 깔리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도 그런 그 납품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대면 의료 진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제 허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비대면은 단순 문진 형태고 근데 이제 내가 어디 가서든 가까운 데 가서도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거나 했을 때 이거를 빠르게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비대면 상황에서는 그 자료만 넘겨도 파일만 넘겨도 그냥 나오는 거니까요. 오케이. 자, 시장 어스한 아웃라인은 좀 뭐 사실 깊이 들어가려면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하여튼 시장의 목소리를 정책을 감안하시는 분한테 전달을 한번 해드렸고 내일 또 이슈가 그래도 또 반전 이슈가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과 관련된 거 잠깐 풀어봤고요. 네. 시간 관계상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